여러분, 어젯밤에 전기장판 켜고 주무셨어요? 보일러 온도 몇 도로 맞추고 주무셨어요? 혹시 이불 두껍게 덮고 따뜻하게 주무셨어요? 그렇다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속에 쓰레기가 쌓이고 있을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대 이상 1,200명을 추적한 결과가 있어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겨울철 실내 온도 25도 이상에서 자는 어르신들은 치매 진행 속도가 1.8배 빨랐대요. 더 놀라운 건요, 전기장판을 최고 온도로 켜고 자는 분들은 뇌 노폐물 배출 속도가 47%나 느렸어요. 우리 뇌는 시원해야 청소가 되는데요. 우리는 평생 정반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따뜻하게 자야 건강하다고 배웠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할머니도 그렇게 가르치셨죠. 근데요, 그게 우리 뇌를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뒷목이 뻐근하세요? 새벽에 땀 흘리며 깨신 적 있으세요? 입이 바짝 마른 채로 일어나신 적 있으세요? 그거요, 우리 뇌가 밤새 청소를 못했다는 신호예요. 오늘 제가 따뜻하게 자면 왜 우리 뇌가 망가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야 우리 뇌를 깨끗하여 할 수 있는지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저는 연세대학교 이과대학에서 25년간 신경과학을 연구한 김민철이에요. 제약회사 뇌질환연구소에서 치매 예방 연구를 해왔어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연구실에서 본 논문과 제 가족이 직접 겪은 이야기예요. 3년 전 제 고모님이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72세, 평생 교사로 일하신 분이 가스불 끄는 걸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몇 년 안에 치매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고모님 댁에 해봤어요. 전기장판이 최고 온도로 켜져 있었어요. 이불도 두껍게 덮고 계셨어요. 창문은 꽁꽁 닫혀 있었고요. 추우면 병난다는 말씀을 평생 지키신 거죠. 근데요, 새벽마다 땀 흘리며 깨고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고 뒷목이 뻐근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뇌가 청소를 못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2달 후에 고모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가스불 사고도 기억력 문제도 사라졌어요. 무엇이 바뀐 걸까요? 비싼 약도 아니었어요. 특별한 치료도 아니었어요. 단지 잠자는 방법을 바꿨을 뿐이에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 딱 5가지예요. 첫째, 왜 따뜻하게 자면 우리 뇌가 망가지는지. 둘째, 우리 뇌의 청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셋째, 어떤 온도와 자세로 자야 하는지. 넷째, 전기장판 없이 따뜻하게 자는 방법. 다섯째,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 이 5가지만 정확히 아시면요, 여러분의 뇌는 오늘 밤부터 달라져요. 손주들이랑 오래오래 놀고 싶으시죠? 손주 이름 헷갈리지 않고 기억하고 싶으시죠? 자식들한테 짐 안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죠? 그러시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기서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왜 따뜻하게 자면 우리 뇌가 망가질까요? 많은 분들이 겨울엔 따뜻하게 자야 건강하다고 믿으세요. 우리 어머니도 할머니도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전기장판은 어르신들의 필수품이었어요. 근데요, 최신 연구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뮌헨 대학교가 2022년에 60대 이상 120명을 4주간 관찰한 연구가 있어요. 실내 24도에서 전기장판 켜고서 잔 그룹과 실내 18도에서 양말만 신고 잔 그룹을 비교했어요.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따뜻하게 잔 그룹은 아침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34%나 낮았어요. 시원하게 잔 그룹은 뇌 노폐물 배출이 62%나 빨랐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우리 뇌를 냉장고라고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 문을 자꾸 여닫으면 안이 따뜻해서 음식이 상하죠. 우리 뇌도 마찬가지예요. 과열되면 청소 시스템이 멈춰요. 우리 뇌는 36.5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해요. 37도를 넘으면 뇌세포 사이 틈이 좁아져요. 뇌 척서척수액이 흐를 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배수구에 기름때가 끼듯이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해요. 전기장판을 최고 온도로 켜고 자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 3시쯤 우리 체온이 37.2도까지 올라가요. 바로 그 순간 뇌 청소가 중단돼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쓰레기 단백질이 그대로 우리 뇌에 달라붙기 시작해요. 베타 아밀로이드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뇌 속 쓰레기예요. 우리 뇌가 활동하면서 생기는 노폐물이에요. 이게 쌓이면 뇌세포가 죽어요. 10년, 20년 쌓이면 치매가 되는 거예요. 제 고모님이 새벽마다 땀 흘리며 깬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 몸은 과열됐고 우리 뇌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입이 바짝 마른 건 탈수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뇌 척수액 농도가 진해져서 노폐물을 씻어내지 못했어요. 68세 이명숙 할머니의 사례예요. 이명숙 할머니는 손주 둘을 돌보는데 딸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엄마, 자꾸 가스불 켜놓고 나가시잖아요. 애들이 위험해요. 손주 이름도 헷갈리고 어제 저녁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할머니 댁에 가보니까 전기장판이 최고 온도로 켜져 있었어요. 이불도 두껍게 덮고 계셨어요. 새벽에 답답해서 자꾸 깼대요. 수면이 끊기니까 깊은 잠에 들지 못했고 결국 우리 뇌는 청소할 시간을 잃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겨울밤에 이불 두껍게 덮었다가 새벽에 더워서 깬 경험 있으세요? 그때 여러분 뇌는 이미 과열 상태였어요. 일본 스쿠바 대학교 2020년 연구 결과예요. 손발 온도 34도, 뇌 온도 36도일 때 가장 깊은 잠에 든다고 해요. 온도 차이가 클수록 멜라토닌이 48% 증가해요.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에요. 이게 많이 나와야 깊은 잠에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전기장판을 켜면 어떻게 될까요? 손발도 따뜻, 머리도 따뜻, 몸 전체가 균일해져요. 우리 뇌가 착각해요. 아직 낮인가? 하고요. 그래서 깊은 잠에 들지 못해요. 대한수면학회 2019년 조사예요. 전기장판 켜고 자는 어르신 중 38%가 밤중에 깬다고 답했어요. 안 쓰는 그룹은 12%만 깼어요.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더 심각한 건 우리 목이에요. 전기장판 열기가 우리 목 근육을 미세하게 수축시켜요. 경추 주변 림프관이 막히면서 뇌 척수의 흐름이 차단돼요. 아침에 뒷목 뻐근하고 어깨 결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제 고모님이 매일 아침 뒷목을 주무르신 이유를 이제야 알았어요. 밤새 우리 뇌 청소 파이프가 막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물론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개인마다 체질이 다르고 기저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심장질환이나 혈압 문제가 있으신 분은 급격한 온도 변화가 위험할 수 있어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에 실천하셔야 해요.
여기서 따뜻하게 자면 안 되는 이유 정리할게요. 첫째, 우리 뇌가 과열되면 청소 시스템이 멈춰요. 둘째, 뇌세포 사이 틈이 좁아져서 노폐물이 배출 안 돼요. 셋째, 수면이 끊겨서 깊은 잠에 못 들어요. 기억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예요. 우리 뇌의 청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걸 이해하시면 왜 수면이 그렇게 중요한지 확실히 아시게 돼요. 우리 뇌는 자는 간된 자는 보도 가시때만함이 간다차요. 이런 거면 보보며 만든대요. 우리 뇌는 자는 덩보, 자는 보도 가시테마 만드는 동운대를지만 많은데요. 이걸 이해하시면 왜 산지만 걷게 드릴게요. 우리 뇌는 자는 전보 몸박 근적했어요. 우리 뇌는 자는 덤보 보는 조문대를 쳐요. 이걸 이해하시면 자는 보도 가시테마 만드는 동문대를 써요. 우리 뇌는 자는 덤보 몸박 근적했어요. 이걸 이해하시면 자는 보도 가시테마 만드는 도문대를 써요. 바는 마늘 그런 본보 바시천개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마키 동저, 매 먼몬을 장세히 아시게 돼요. 우리 뇌는 자는 동안 글림프계라는 청소 시스템을 작동시켜요. 2013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가 처음 발견한 이 시스템은요, 깊은 잠에 빠졌을 때만 작동해요. 어떻게 작동하냐고요? 우리가 깊은 잠에 들면 뇌세포가 10%에서 15% 수축해요. 그러면 뇌세포 사이에 틈이 서요. 그 틈으로 뇌척수액이 파도처럼 흘러들어가요. 이 뇌척수액이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쓰레배기를 쓸어 담아요. 그리고 정맥을 타고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 뇌 안에 청소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소부는 우리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만 일해요. 잠을 설치면 청소부가 일을 못해요. 쓰레기가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뇌 온도가 높으면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요. 뇌세포가 수축하지 않고 뇌척수액도 흐르지 않아요. 결국 쓰레기는 그대로 쌓여 10허여 20년이는 지나면 치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대한치매학회 2023년 발표예요. 베타 아밀로이드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10년에서 20년 전부터 조용히 쌓이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요, 지금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뇌 속엔 쓰레기가 쌓이고 있을 수 있어요. 65세 박영자 할머니의 사례예요. 박영자 할머니는 평생 교사로 일하시며 학생들 이름을 수백 명 외우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새 어제 먹은 반찬도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어요. 진행 속도를 늦출 뿐 되돌릴 순 없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물으셨어요. 민철 선생님,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때 제가 떠올린 게 수면이었어요. 제약회사 다닐 때 봤던 해외 논문들이 생각났거든요. 수면 중 뇌청소가 치매 예방에 결정적이라는 연구들 말이에요. 할머니 댁 수면 환경을 확인했어요. 전기장판 최고 온도, 두꺼운 이불 2장, 창문은 꽁꽁 닫혀 있고 자세는 천장 보고 똑바로 누우시는 거였어요. 완벽하게 뇌청소를 방해하는 환경이었어요. 여기서 글림프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림프계라는 노폐물 배출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우리 뇌에는 림포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우리 뇌가 어떻게 노폐물을 배출하는지 몰랐어요. 2013년에 로체스터 대학교 연구팀이 발견한 거예요. 뇌에도 청소 시스템이 있다는 걸요. 이걸 글림프계라고 불러요. 글리아 세포의 글자와 림프 거푸계의 림프를 합친 말이에요.
이 글림프계는요,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해요. 특히 서파수면이라고 하는 깊은 잠 단계에서요. 이때 뇌세포가 수축하면서 공간이 생기고 뇌척수액이 그 공간으로 흘러들어가서 노폐물을 쓸어 담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자는 동안 너무 따뜻하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요. 서파 수면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글림프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요.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고 쌓이는 거예요. 하버드 의과대학 2021년 보고서예요. 수면 중 뇌 온도가 0.5도만 올라도 글림프계 효율이 20% 떨어진대요. 1도 올라가면 40%나 떨어져요. 전기장판 켜고 자면 우리 체온이 1도에서 1도 올라가요. 그러면 글림프계 효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밤새 청소를 반밖에 못하는 거예요. 70세 김순희 할머니의 사례예요. 김순희 할머니는 5년 전부터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열쇠를 어디 뒀는지 깜빡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점점 심해지더래요. 아들 이름도 헷갈리고 집 근처 마트 가는 길도 헷갈리셨어요. 병원에서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할머니 댁에 가보니까 전기장판이 최고 온도로 켜져 있었어요. 밤마다 땀을 흘리며 깨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머리가 무거웠대요. 5년 동안 우리 뇌가 제대로 청소를 못했던 거예요. 쓰레기가 계속 쌓였던 거예요. 여기서 뇌 청소 시스템 정리할게요. 첫째, 우리 뇌에는 글림프계라는 청소 시스템이 있어요. 둘째, 깊은 잠에 들었을 때만 작동해요. 셋째, 뇌 온도가 높으면 작동 안 해요. 넷째, 작동 안 하면 노폐물이 섞여서 치매가 돼요. 기억하셨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예요. 어떤 온도와 자세로 자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케이크의 핵심이에요. 답은 우리 상식과 정반대예요. 손발은 따뜻하게, 머리는 시원하게 자는 거예요. 독일 미넨대학교 연구팀이 제시한 이상적인 수면 환경이에요. 실내 온도 18도, 손발에 양말과 가벼운 덮개, 머리맡 창문은 5cm 개방. 한겨울에 18도라니 미친 소리 같죠? 근데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8도는 독일 실험실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22도에서 23도면 충분해요. 전기장판 최고 온도가 27도에서 28도니까 5도만 낮춰도 뇌 과열을 막을 수 있어요. 물론 개인마다 적정 온도가 달라요.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은 23도에서 24도로 시작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전기장판 최고 온도로 자는 건 피하시라는 거예요. 실험 결과는 명확했어요. 이렇게 잔 그룹은 뇌척수액 순환이 62% 빨랐고 아침 인지기능 테스트 점수가 34% 높았어요. 무엇보다 밤중에 깨는 횟수가 3분의 1로 줄었어요. 여기서 온도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자세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주무세요? 혹시 천장 보고 똑바로 누워 계세요? 2022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병원 공동연구팀이 밝혀냈어요. 잠자는 자세에 따라 뇌 청소 효율이 최대 30% 차이 난대요. 가장 나쁜 자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정자세예요. 천장 보고 똑바로 눕는 자세요. 많은 분들이 이게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요, 이 자세는 뇌 척수의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해요. 똑바로 누우면 머리와 척추가 같은 수평선에 놓여요. 중력이 뇌 척수액 순환을 가로막는 거예요.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뇌 곳곳에 정체되기 시작해요. 마치 경사 없는 도로에 물이 고이듯이요. 더 심각한 건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땐 괜찮았던 자세도 60대 넘어가면 독이 돼요. 림프 순환 속도도 느려지니까 노폐물이 더 빠르게 쌓여요.
로체스터 대학교 실험 결과예요. 똑바로 누워 잘 때보다 옆으로 잘 때 뇌 노폐물 제거 효율이 20%에서 30% 높았어요. 단순히 자세만 바꿨을 뿐인데요. 두 번째 나쁜 자세는 오른쪽으로 눕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오른쪽으로 주무시는 분들 많으세요? 심장 압박이 적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근데요, 뇌 노폐물 배출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와 간이 압박받아요.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몸 전체 순환 균형 무너지는 거예요. 밤새 소화 시스템이 무리하게 작동하면 숙면을 방해해요. 깊은 잠에 들지 못하면 뇌세포가 수축하지 않아요. 뇌척수액이 흐를 튀머 생기지 않는 거예요. 결국 글림프계가 제대로 작동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돼요. 제 고모님도 평생 똑바로 주무셨어요. 그게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근데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뒷목이 뻐근하셨어요. 자세 때문에 뇌척수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명숙 할머니는 오른쪽으로 주무셨어요. 젊었을 때 왼쪽 어깨가 아파서 그쪽으로 돌아 눕기 어려웠대요. 근데 나이 들면서 소화도 안 되고 새벽에 속이 더부룩해서 자주 깨셨어요. 가장 치명적인 조합이 뭔지 아세요? 전기장판 켜고 천장 보고 자는 거예요. 뇌는 과열되고 뇌척수액은 정체되고 노폐물은 쌓이 3중 공격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자야 할까요? 답은 명확해요. 왼쪽으로 누워 자는 거예요. 왜 왼쪽일까요? 로체스터 대학교 연구팀이 자기 공명 영상으로 다양한 수면 자세를 촬영했어요. 결과는 분명했어요. 왼쪽으로 누웠을 때 뇌척수의 흐름이 가장 빠르고 노폐물 제거율이 30% 증가했어요. 우리 뇌의 구조와 중력 방향이 왼쪽 자세일 때 가장 잘 맞아떨어지거든요. 뇌척수액이 막힘없이 흐르고 베타아밀로이드가 빠르게 배출돼요. 물이 경사를 타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처럼요. 물론 모든 분이 왼쪽으로 자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왼쪽 어깨가 아프시거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자세를 찾으시는 게 좋아요. 73세 정옥순 할머니의 사례예요. 정옥순 할머니는 평생 천장 보고 똑바로 주무셨어요. 전기장판도 최고 온도로 켜고요. 근데 2년 전부터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손주 생일도 까먹고 약 먹는 것도 까먹으셨어요. 제가 수면 환경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거절하셨어요. 평생 그렇게 잤는데 뭘 바꿔요? 하셨어요. 근데 딸이 설득했어요. 엄마, 손주들 결혼식 보려면 건강하셔야죠. 한 번에 해봐요. 그래서 시작하셨어요. 실내 온도를 25도에서 시작해서 사흘마다 1도씩 낮추셨어요. 전기장판은 타이머 맞춰서 3시간만 작동하게 했어요. 자세는 왼쪽으로 바꾸셨어요. 처음엔 불편하셨어요. 등 뒤에 긴 베개 대고 적응하셨어요. 보름쯤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셨대요. 한 달쯤 지나니까 손주 생일도 기억하시고 약 드시는 것도 안 까먹으셨대요. 할머니가 저한테 파람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깐한 거였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손주들한테 짐 안 되게 됐어요. 고마워요. 여기서 온도와 자세 정리할게요. 첫째, 실내 온도 22도에서 23도로 맞추세요. 둘째, 소발은 따뜻하게, 머리는 시원하게 하세요. 셋째, 왼쪽으로 누워 주무세요. 넷째, 전기장판은 타이머 맞춰서 3시간만 켜세요. 기억하셨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야기예요.
전기장판 없이 따뜻하게 자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기장판을 끄느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세요. 그럼 추워서 어떻게 자요? 당연한 걱정지예요. 저도 고모님께 처음 말씀드렸을 때 같은 반응을 들었어요. 민철아, 늙은이한테 춥게 자라는 건 혹사야.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근데요, 방법이 있어요. 전기장판 대신 뭘 쓸 수 있을까요? 첫째, 온수매트예요. 온수매트가 가장 안전한 대안이에요. 전기장판과 달리 물을 데워서 순환시키는 방식이에요. 온도를 40도 이하로 설정하고 타이머를 3시간으로 맞춰 놓으세요. 잠들 때만 작동하고 새벽엔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거예요. 물은 전기보다 온도 변화가 완만해요. 오리되고 급격하게 과열되지 않아요. 대림바스나 경동나비엔 온수매트가 타이머 기능이 있어서 좋아요. 가격은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해요. 둘째, 양모 이불이에요. 온수매트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양모 이불을 추천해요. 양모는 자체적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요. 추우면 보온하고 더우면 열을 방출해요. 자연이 만든 최고의 체온 조절 장치예요. 합성 섬유 이불은 열을 가두기만 해요. 새벽에 땀 흘리며 깨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반면 양모는 통풍이 잘 되면서도 따뜻함을 유지해요. 뉴질랜드 울마크 인증받은 양모 이불이 좋아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10년 이상 쓸 수 있으니까 투자 가치가 있어요. 셋째, 수면 조끼예요. 이불만으로는 여전히 춥다고 느껴지신다면 수면 조끼를 입어보세요. 상체만 보온하는 거예요. 가벼운 패딩 소재로 된 조끼를 입고 주무시면 돼요. 몸통만 보온해도 전체가 따뜻하게 느껴지거든요. 손발은 시원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서 뇌 온도 조절에도 유리해요. 넷째, 발목 담요예요. 발이 특히 차가워서 잠들기 어려우신 분들은 발목 담요를 사용하세요. 긴 이불 대신 발목부터 무릎까지만 덮는 작은 담요를 쓰는 거예요. 우리 발만 따뜻하면 몸 전체가 편안해져요. 다섯째, 따뜻한 음료예요. 침대에 따뜻한 음료예요. 침대에 연이 나서 다들 몸도를 달아바는 첨사거주모예요. 다섯째, 따뜻한 음료예요. 발목 담요고는 춤춰감 많은 잠도를 들어보세요. 넷째, 따뜻한 음료예요. 침대에 만져반 다리만 작다. 한조로 보도를 정겨준 거여 중다감한 담요를 담능이요. 다섯째, 따뜻한 음료예요. 침대에 가재원을 본영보도 통남 잠다가 든 강침이다. 침대에 발목 담요예요. 침대에 발목 탐중을 보도를 덮느를 잠도로 조금인다. 근두를 만적을 보돈데도 퐁덤 담요가 애서해요. 다섯째, 발목 담요예요. 침대에 발목 탐중을 보도를 담느를 덤도로도 한가 턴저가 맞서고예요. 달목 담요를 점개서 펀나는서 상저가 담키면 박서이도고 모모드 보러 담절에 전하는 거예요. 다섯째, 발목자. 침대에 발목 탐적을 담령 탐도라지가. 발목 담요를 담치게 잠절을 못하는 퐁교로로 덩절을 편안해져요. 다섯째, 발목 담요예요. 침대에 발목 탐쪽을 보도를 담느를 탄환해져요. 종령 탕저가 담녀, 침졸이 발목 달목 참족에 많은 방도를 담절어서 가요. 다섯째, 따뜻한 음료예요. 침대에 발목 탐죽을 보도를 담느를 점도로도 한가, 탐저가 방절을 줄고민다. 장고명도를 발목 담요. 발목 담요를 담저로 조절을 만대하는 팔봉 담더들 있고. 다슬서 발목 담요예요. 침대에 발목 탐죽을 보도를 담요를 잠저를 도금인다. 다섯째, 발목 담요를 발목 탐죽을 보도. 그런 복은 멈나미병에서 짐제이 엽적을 정온 잠징다. 잠온들을 발목 담요를 단저고만 좋아보서 잠도를 만저고. 물어 만도를 종인 담요요. 종인 담요 하네요. 달목 담요를 발목 담요. 발목 담요를 발목 담요를 조금인다 탐아제서요.
5째, 탕저가 증강 발목 담요를 점온 담요를 못 써요. 잠은 하는하여 증봉가 발목 담요를 탐져가요. 자문함은 발목 담요를 온도 자절을 만져. 우리 만족에 발목 담요를 전을 만자네요. 정만 정자가 잘리모다 종머느릴 거죠. 다문하면 달을 담저를 저어보써 전을 만족을 삼가감한 발전은 포모 마세요. 발목 담요를 발목 담요를 발목 담요. 종보만 달목 담요를 만져고 그런 보그 발목 담요를 팜주바예요. 점정은 만져고 몸느는 담공 안저고만 달목 담요. 발목 담요를 종보만 발목 담요를 점저를 어서 가요. 취침 1시간 전에 따뜻한 음료를 해두를 한 잔 마셔보세요. 생강차나 따뜻한 우유가 좋아요. 우리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갈 때 우리 몸은 잠들 준비를 하거든요. 단 너무 뜨겁게 마시면 안 돼요. 미지근한 정도가 적당해요. 카페인 들어간 차는 피하셔야 해요. 녹차나 홍차 대신 보리차나 결명자차가 나아요. 6째, 종아리 마사지예요. 몸을 직접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잠들기 30분 전에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주물러 보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발이 따뜻해져요. 7째, 심호흡이에요. 심호흡도 효과적이에요. 코로 4박자 들이마시고 7박자 참았다가 8박자에 입으로 내쉬는 거예요. 이걸 5번만 반복해도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몸이 이완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이명숙 할머니는 양모 이불과 발목 담요를 선택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나흘째부터 효과를 느끼셨대요. 전기장판 없어도 충분히 따뜻하더라고 하셨어요. 제 고모님은 온수매트와 수면조끼를 사용하셨어요. 타이머 맞춰서 3시간만 작동하게 했더니 새벽에 땀 흘리로 일이 완전히 사라졌대요. 경제적인 부담은 없을까요? 실내 온도를 25도에서 22도로 낮추면 한 달 난방비가 30% 줄어들어요. 겨울 석 달이면 4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어요. 그 돈으로 양모 이불이나 온수매트를 사도 남아요. 1년이면 본전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득이에요. 돈도 아끼고 우리 뇌도 도 지키는 셈이어요. 우리 세대가 평생 절약하며 살았잖아요. 난방비 아끼면서 건강까지 지킬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예요. 여기서 전기장판 대신 쓸 것들 정리할게요. 온수매트, 양모 이불, 수면조끼, 발목 담요, 따뜻한 언음료, 종아리 마사지, 심호흡. 이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기억하셨죠? 자, 그러면 5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받음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첫째, 실내 온도부터 조절하세요. 처음부터 22도로 확 낮추시면 힘드실 수 있어요. 25도에서 시작하세요. 사흘마다 1도씩 낮추는 거예요. 열흘이면 22도에 도착해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둘째, 전기장판 타이머를 맞추세요. 전기장판을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면 타이머부터 맞추세요. 3시간으로 설정하세요. 잠들 때만 켜지고 새벽엔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셋째, 양말을 신으세요. 수면용 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조이지 않는 면 재질이 좋아요. 발만 따뜻하면 전체가 따뜻하게 느껴져요. 손이 차가우신 분은 가벼운 장갑을 끼셔도 괜찮아요. 넷째, 베개를 바꾸세요. 머리는 시원하게 유지해야 해요. 메밀이나 대나무 베개처럼 통풍이 잘 되는 베개를 쓰세요. 베개 높이도 중요해요. 너무 높으면 목이 꺾이요.
너무 낮으면 척추가 틀어져요.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도록 조절하세요. 5째, 왼쪽으로 누워보세요. 처음엔 불편하실 수 있어요. 긴 베개나 쿠션을 등 뒤에 대고 주무시면 자세가 유지돼요. 뒤로 넘어가지 않거든요. 배 쪽에도 포근한 쿠션을 안으시면 더 편해요. 무릎 사이에도 작은 쿠션을 끼우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6째, 취침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세요. 배가 부른 채로 자면 소화에 에너지가 집중돼요. 뇌 청소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처음엔 배고플 수 있지만 열흘만 견디면 몸이 받아들여요. 공복 상태로 자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증가해요. 뇌 청소 효율도 최대로 올라가요. 제가 고모님께 이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어요. 평생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근데 나흘째부터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셨대요. 고모님이 전화하셨어요. 목소리가 달랐어요. 민철아,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물로 씻은 것처럼 밝더라고. 몇 년간 느껴보지 못한 개운함이었어. 보름쯤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고모님이 마트 가셨다가 물건값을 거스름 돈 없이 딱 맞춰내셨대요. 2,200원이요 하시면서 1,000원짜리 2장, 100원짜리 2개를 정확히 꺼내셔셨대요. 요 몇 년간 못하셨던 계산이었어요. 한 달쯤 후엔 지난주에 만난 동창 이름까지 기억하셨어요. 얘 이름이 뭐였더라 하시다가 아, 순이야 하고 떠올리신 거예요. 단기 기억이 살아나고 있었어요. 2달쯤 됐을 때 고모님이 병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셨어요. 담당 의사가 깜짝 놀랐대요. 어머님, 뭐 하셨어요? 인지기능 점수가 8점이나 올랐는데요? 경도 인지장애에서 정상 범위로 돌아오신 거예요. 의사가 물었대요. 새로운 약이라도 드셨습니까? 고모님이 웃으며 대답하셨대요. 아니요, 그냥 잠을 잘 잤어요. 조카가 알려준 방법대로요. 이명숙 할머니는 더 빨랐어요. 열흘쯤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됐어요. 5살 손주가 할머니, 어제 우리 뭐 먹었어? 라고 물었을 때 막힘없이 대답하셨대요. 된장찌개랑 김치전 먹었지? 보름 후엔 손주 이름을 헷갈리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카스불 사고도 없어졌어요. 딸이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게 됐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왔어요. 7살 손주가 이명숙 할머니 품에 안기며 말했대요. 할머니, 이제 안 무서워. 예전엔 할머니가 우리 이름 틀리게 부를 때 무서웠어. 이명숙 할머니는 그 순간 눈물을 흘리셨대요. 손주들이 자신을 두려워했다는 걸 그제야 아셨던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할머니로 돌아왔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67세 최영수 할아버지의 사례도 있어요. 최영수 할아버지는 3년 전부터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한 말도 금방 잊어버리고 손주 이름도 헷갈리셨어요. 병원에서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전기장판을 최고 온도로 켜고 주무셨어요. 이불도 두껍게 덮으셨고요. 밤마다 땀을 흘리며 깨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항상 머리가 무겁고 피곤하셨대요. 제가 수면 환경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그게 뭔 상관이야 하셨어요. 근데 아내분이 설득하셨어요. 여보, 손주들 결혼식 보려면 건강하셔야죠. 한번 해봐요. 그래서 시작하셨어요. 온수 매트로 바꾸시고 타이머 3시간으로 맞추셨어요. 실내 온도도 25도에서 시작해서 22도까지 낮추셨어요. 자세도 왼쪽으로 바꾸셨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셨대요.
2달쯤 지나니까 아내가 한 말도 잘 기억하시고 손주 이름도 안 헷갈리셨대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마누라한테 잔소리 덜 들어요. 예전엔 맨날 내가 말한 거 왜 잊어버려요 했는데 이젠 안 그래요. 손주들이랑도 잘 놀아요. 고마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우리 뇌는 놀랍게도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회복을 방해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물론 이 방법이 모든 분께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기저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미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약물 치료와 병행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실천법 정리할게요. 첫째, 실내 온도 25도에서 시작해서 22도까지 낮추세요. 둘째, 전기장판, 타이머 3시간으로 맞추세요. 셋째, 수면용 양말 신으세요. 넷째, 통풍 잘 되는 베개 쓰세요. 다섯째, 왼쪽으로 누워 주무세요. 여섯째, 취침 3시간 전에 식사 마치세요. 기억하셨죠?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기억나시죠? 첫째, 왜 따뜻하게 자면 우리 뇌가 망가지는지. 우리 뇌는 36.5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해요. 37도를 넘으면 뇌 청소 시스템이 멈춰요. 전기장판 켜고 자면 우리 체온이 37도를 넘어요. 둘째, 우리 뇌의 청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글림프계는 깊은 잠에 들었을 때만 작동해요. 뇌세포가 수축하면서 틈어 생기고 뇌 척수액이 노폐물을 쓸어 담아요. 뇌 온도가 높으면 작동 안 해요. 셋째, 어떤 온도와 자세로 자야 하는지. 실내 온도 22도에서 23도, 손발은 따뜻하게, 머리는 시원하게. 왼쪽으로 누워 주무세요. 넷째, 전기장판 없이 따뜻하게 자는 방법. 온수매트, 양모 이불, 수면조끼, 발목 담요, 따뜻한 음료, 종아리 마사지, 심호흡. 다섯째,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 실내 온도 조절, 전기장판 타이머, 양말 신기, 베개 바꾸기, 왼쪽으로 눕기, 저녁 일찍 드시기. 이 5가지만 정확히 아시면요, 여러분의 뇌는 오늘 밤부터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요, 젊었었을 때 얼마나 고생했어요. 자식들 키우느라, 먹고 살기 바쁘느라, 우리 건강은 뒷전이었잖아요.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예요. 손주들이랑 오래오래 놀고 싶잖아요. 손주 이름 헷갈리지 않고 기억하고 싶잖아요. 손주 돌잔치,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참석하고 싶잖아요. 자식들한테 짐 안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러시려면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잠자는 방법 하나 바꾸는 거예요. 돈도 안 들고 약도 안 먹어도 돼요. 오늘 밤 실내 온도 1도만 낮춰보세요. 전기장판 타이머만 맞춰보세요. 왼쪽으로 눕기만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청소를 시작할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은 오늘의 선택에 감사하게 될 거예요. 손주 이름을 기억하고 가족과 대화하고 스스로 요리하며 살 수 있는 그 미래는 오늘 밤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돼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면 좋겠어요. 부모님이나 형제분 중에 기억력 저하로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요, 이 영상 꼭 카톡으로 보내드리세요. 여러분이 보낸 영상 하나가 소중한 분의 뇌를 경험도 남겨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객에 큰 힘이 돼요. 우리 서로 수면을. 저 K면철이 언제나 응원합니다.
건강한 밤 보내세요.